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입니다.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께서 해외 자본 문제를 공공기관적 측면에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민간 부분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IB의 잘못된 투자 정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나 자세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잠시 주요 사례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이 2007년 6월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 상품의 4,73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억 정도 됩니다. 이걸 투자해서 불과 6개월 만에 전액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상품이 미의회 상원 청문회를 통해 사기 행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당시 보고서가 지적한 골드만삭스의 사기 행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 잠깐 띄워주세요. 주요 내용을 제가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항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모기지 시장 붕괴 및 이와 관련된 CDO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리함과 동시에 심지어 시장 붕괴 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내부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겉으로는 이것들을 우량 채권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서 위험을 전가시켰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임직원에게는 그 대가로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도덕적 사기 행각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골드만삭스는 SEC 판결에 따라 5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게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집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IB에 의한 국내 기업 피해 사례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스크린 좀 봐주시죠. 1999년 대한생명 JP모건의 1천억 반환 소송,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2002년에는 대한투신운용 JP모건 상대로 9천만 달러 원리금 상환 소송. 2008년 우리은행 CDO, CDS 1,600억 추가 손실. 농협은 서브프라임 투자로 최대 3,500억 원 손실. 이게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몇 가지 사례지만 금액을 보시면 몇 천억 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모럴 해저드에 빠진 몇 개 국외 은행의 사기 행각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요. 아마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주지 않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손해는 곧 투자적인 국민의 손해이고 부실한 금융 곧 국고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장관님으로서 또 그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부총재님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금융기관에 대해 일부 감독권이 있는 한국은행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저 정도로 다수의 우리 굴지의 금융사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면은 그 문제점을 좀 제도 측면에서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비 효과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2001년 그리스가 뭐 유로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재정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 따지고 보면 결국 그 전체 그 포션의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 네. 당시에 2%였나요? 저는 한 3%로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 어차피 잘못돼봤자 우리 괜찮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년이 지났는데 그 2%,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1%대로 떨어졌는데 그 그리스 문제 때문에 지금 유로존은 뭐 휘청거리고 있는 건 뭐 말 안 하셔도 잘 알고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코 하나의 기업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시스템 측면에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의 비중이 2%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3%였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아니, 박원석 아니요. 의원님.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답변? 아, 예, 그래요. 다음은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시죠? 네. 예. 이 당초 취지가 뭐죠?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3의 중립적인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동시에 인사상의 조치나 또는 성과 보너스 지급 등과 연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근데 그 2011년 감사원 평가 자료를 보면요. 이걸 수감하는 기관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일부 그런 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액을 31조 원이나 부풀렸다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피평가 기관에서 기초자료, 원시자료 자체를 조작을 해서 제출한 것을 발견을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감사원 감사 결과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를 보정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 상여금 등의 환수와 징계 등의 적절한 절차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례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가끔씩 발견이 되고 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들에서는 상당히 서류를 조작한다 할까요? 그런 유인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제든지 그런 조작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초자료를 평가 당시에부터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나갔던 인센티브도 반납됐나요? 다 반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적받은 기관들은 새로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수정을 받고 이미 지급됐던 성과급도 다 환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6개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철도공사 등에 대해서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경영평가단 인건비가 6억 9천만 원 정도 부당 집행됐다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10년에 이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경영평가단 연구 용역 예산이 인건비 예산 등에 부당 집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보완 조치를 했고 개선을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냥 마치는 말로요. 평가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를 집행하는 단체가 더욱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당초의 묘표가 있는 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